네, 반갑습니다. 저는 블루프리즘 코리아 지사장 이준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경쟁력 있는 미래 조직과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정했습니다. 디지털 워크포스라는 용어는 업계에서는 널리 쓰이지만 아쉽게도 아직 적당한 한글 우리말 용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워커는 디지털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말하고, 디지털 워크포스는 디지털 워커로 구성하여 조직이 확보한 업무 능력 혹은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미래 조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의 비즈니스 상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통신사가 5G 전국망을 계획된 일정대로 깔기 위해 매주 수백 개의 안테나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비업체와 천여 개의 주계약, 부계약을 맺고 관리하는데, 이 수많은 문서, 이메일을 대조하고 그 대금 지급을 승인하는데 기존 인력으로는 20%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컨택센터의 상담사는 자사의 서비스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 배워야 할 시스템이 늘어나고 실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추천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담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10분까지 늘어나고 고객 대기 시간도 늘어나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사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고 상담사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미래 조직의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워커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이 본 발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과 미래 조직을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조직은 IT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휴먼이 그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규제나 신규 서비스가 나타나면 업무 프로세스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업무 부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함에 따라서 IT 시스템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개발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사람을 제때 채용하고 직무 교육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일 디지털 워크포스가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더 경쟁력 있는 미래 조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워크포스는 IT 시스템의 변경이 없이 업무 프로세스 변경을 수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 부하를 디지털 워크포스가 수용해서 그 기존의 인력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업무를 창의성이나 임기응변이 필요한 그런 업무와 또 일관된 업무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 나누고, 휴먼과 디지털이 나눠 가지고 또 IT 시스템과 잘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그 디지털 워크포스가 어우러진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간의 경쟁력의 차이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조달, 생산, 배송, 이 각각의 부서와 IT 시스템이 사일로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들 간에 이 경계를 넘어서 정보가 흘러다닌다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이를 그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더욱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일로 시스템 간에 시스템의 새로운 API를 구축하고 연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워커가 이 각 부서 간, 시스템 간 연동을 담당한다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 개인 데스크탑에서 고민하고 구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디지털 워커를 이용하면 기존 IT 시스템 변경 없이 디지털 워커가 DB에 접근하고 실제로 유저가 사용하는 API를 이용해서 연동을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은 디지털 워커가 휴먼 워커와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는 그런 미래 기업과 또 상호 연결된
기업의 모든 기능들이 상호 연결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조직에서 디지털 워커의 역할을 살펴봤고, 또 디지털 워커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해서 자동화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자동화는 데스크탑 자동화와 엔터프라이즈 등급 자동화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그 Understanding Enterprise RPA라는 그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RPA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업 내의 업무를 이 그래프에 나타내 봤습니다. X축은 그 업무의 복잡도, 또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복잡하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고, Y축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IT 피플이고, 아래쪽은 그 현업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피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간단한 업무는 비즈니스 피플이 간단한 RPA 혹은 데스크탑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잡한 업무는 IT 부서에서 AP 기반의 IT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엔터프라이즈 RPA 영역이 존재하는데,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자동화를 고민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엔터프라이즈 RPA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 RPA는 데스크탑 RPA대로 그 영역이 중요한 영역이 있고, 또 IT 시스템은 또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RPA는 그 중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자동화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 RPA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RPA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 통제, 중앙에서 모든 그 디지털 워커를 관리하고 역할을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왼쪽에는 데스크탑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데스크탑에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자가 스크립트를 구동해 가지고 개인의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엔터프라이즈 RPA는 중앙에서 그 디지털 워커와 그 전사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의 큐를 관리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업무를 디지털 워커에 할당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중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퍼져 있는 데스크탑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버추얼 머신 형태로 디지털 워커 혹은 로봇이 구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5G망에서 구축할 때 부하가 갑자기 늘거나,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있어서 영국 NHS의 환자 예약 건수가 급격하게 는다거나 할 때 디지털 워커가 업무를 이제 중앙에서 디지털 워커가 부하가 높아지는 업무에 집중적으로 할당하고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스케일러블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풀 형태로 디지털 워커를 관리할 때 가능한 특성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 RP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스케일러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스크탑 RPA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옆에 부서에 부하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 데스크탑에서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워커가 서버에서 구동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버에서 구동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시큐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딘 로그라고 하는 그 스크립트가 수행하고 있는 그 로그를 저장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데스크탑 RPA 같은 경우는 오딘 로그가 데스크탑에 저장되지만, 엔터프라이즈 RPA는 오딘 로그가 중앙에 저장됨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고 디지털 워커들이 혹시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특징은 객체 지향 설계 및 구현입니다. 객체 지향 설계를 통해서 재사용성을 높인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SAP, BI 툴, 엑셀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한다고 할 때 심플 RPA 혹은 데스크탑 자동화에서는 데스크탑에 돌아가는 하나의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RPA는 재사용성을 위해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부분은 비즈니스 오브젝트 형태로 구축을 하고 그 오브젝트 간의 구성을 재조합을 함으로써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버깅도 편해지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사적으로 여러 업무를 자동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워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자동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엔터프라이즈 자동화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워커들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인간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점차 똑똑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AI와 머신러닝이 접목돼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능까지 늘어나고 또 AI를 통해서 자연어를 인식하고 감정과 문맥까지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워커의 기능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워커의 스킬 혹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프리즘 DX에서는 이 블루프리즘 생태계에 있는 누구나 새로운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블루프리즘은 광범위한 테크 얼라이언스 파트너를 구축해서 물론 블루프리즘이 직접 AI나 머신러닝, OCR 이런 기능들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 가장 업계에 뛰어난 업체들과 테크 얼라이언스 파트너를 맺음으로써 고객들에게 더욱더 훌륭한 기술을 장착한 디지털 워커를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디지털 익스체인지에서 다운받은 기술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다운로드 받은 스킬이 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이 기술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 설계의 일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워커가 계속 늘어나면 업무 할당 및 확인 등 업무 관리 오버헤드가 점점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 관리를 위한 많은 수의 사람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그 디지털 워커를 계속 늘려서 자동화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별 부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동적으로 디지털 워커의 스케줄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디지털 워커는 놀고 있는 데 반해서 중요한 업무는 마감 시한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블루프리즘은 디지털 워커의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프로세스 큐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서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플랫폼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사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모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큐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큐를 관리하면 그 큐를 AI가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또 마감 시한을 결정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던 디지털 워커 중에 최적의 자원을 할당해서 빠르게 그 부하가 높은 업무를 해결하고 되돌아와서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플랫폼에 꼭 필요한 디지털 워커 관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워커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인간과의 협업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혹은 중요한 업무의 중간 점검을 승인하는 업무 등이 그 디지털 워커와 인간과의 협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웹 기반의 협업 방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용자 역할,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승인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자동화 플랫폼이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플랫폼은 대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이트 구축형 자동화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애저나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그 IaaS 환경에서 호스팅되는 자동화 플랫폼을 구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라는 SaaS 형태의 자동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SaaS 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걸 고려할 때는 완벽한 형태의 SaaS의 제공이 엔터프라이즈 자동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의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시장에 이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블루 프리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보안이 검증되어서 심지어 보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회사들도 SaaS 방식의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소요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 프리즘은 간단하고 명확한 라이센스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워커를 도입해서 운용하다가 숨어있는 비용이 생겨서 예측 못한 비용이 생긴다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개발 및 사용자 승인을 위한 시험용 라이센스라든지 핵심 개발 도구, 고가용성 패키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객체 기반의 그 재사용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증된 기술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TCO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AI 기반의 디지털 워커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별도의 휴먼 스케줄 관리팀 운영 비용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절약되기 때문에 TCO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블루프리즘의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인데요. 화이자는 광범위한 의학 분야에서 의약품 및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약 175개 시장에서 800개의 다양한 규제 약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약 및 그 생명과학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및 시장 대응 이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비즈니스 관행을 따를 경우에 경쟁 상황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 전체에 위험을 끼치게 되는데요. 블루프리즘은 파이자의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팀에 연간 22만 시간을 절감하여 돌려주고 있고, 또 머신러닝이나 OCR 기능을 이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팀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문서 검증, 제품 전달, 그리고 또 환자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모두 간소화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텔레포니카입니다. 텔레포니카는 약 2018년 말부터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부터 운영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2B 컨택센터의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또 수만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B2C 대상으로 6,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모바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매일 10만 건 이상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락다운 기간 동안에 인터넷은 40%, 모바일 트래픽은 50% 정도 증감에 따라서 더 많은 문의사항이나 그 고객 응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약 70% 정도의 업무를 자동화했고요. 그 결과 작업 소요 시간이 30 내지 50% 정도 단축되었고,
이 2020년도에 컨택 센터에서 절감된 비용만 1 빌리언 유로라고 합니다. 약 1,500개의 디지털 워커가 적용되었고요. 또 B2B 파트에서는 6개월간 운영 비용이 39% 감소되었습니다. 또 이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트러블 티켓 처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매월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0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텔레포니카는 컨택 센터에 적용해서 이 오른쪽에 블루프리즘 디지털 워커가 기존의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백엔드 시스템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과 연동해서 상담사에게는 통합된 뷰를 제공함으로써 그 컨택 센터의 효율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또 트러블 티켓 처리 시스템은 고객이 기술 지원 센터에서 전화로 문제를 접수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트러블 티켓으로 발생이 돼서 거의 100%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블루프리즘의 자동화 플랫폼이 적용됨에 따라서 트러블 티켓을 받아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자체 테스트를 한 후에 트러블 티켓을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 전화나 IVR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나누어서 현장 출동 횟수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또 이 엔지니어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유니온이라는 그 크레딧 관리 회사입니다. 트랜스유니온은 이 업무 부하 특정 시점에 부하가 몰리고 워크로드가 효율적으로 분산되지 못하는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블루프리즘의 아까 설명드린 AI 기반의 업무 스케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각 프로세스에 정의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와 SLA를 검토하고 또 디지털 워커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성능, 또 인프라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학습함으로써 그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작업 스케줄을 만들어서 디지털 워커를 중앙에서 업무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RPA 팀의 소요 시간을 75% 단축하고 버추얼 워크포스의 유의 시간을 줄여 약 34%의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2001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RP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50% 이상이 규제산업, 금융기관을 포함한 규제산업의 고객이고요. 20년간 이런 규제산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핵심 DNA는 보안, 감사 기능, 견고성,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업의 디지털 워커, 상호 연결된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의 고객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블루프리즘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고객당 계약 규모가 가장 크고 계약을 갱신하고 유지하는 기간이 가장 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 통신회사 중에 규모 있는 회사들이 블루프리즘의 고객으로 많은 디지털 워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자동화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RPA가 기술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성, 또 문화 이런 부분을 전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화 플랫폼을 판매할 때 그 조직의 비전 수립부터 자동화를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비전 수립부터 기술 도입까지 각 단계별로 컨설팅 및 그 산출물을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